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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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7월 19일 첫노래로 류지현 김민지의 너만 보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월 19일 첫노래로 류지현 김민지의 너만 보여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잠깐 잘못 봐가지고 가수 이름이 다른 건 줄 알고 제가 잘못 부를 뻔했네요. 오늘 날씨가 좀 보면은 약간 구름이 좀 껴져 있어요. 어제는 좀 더웠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올 때 보니까 매미가 별로 안 울더라고요. 조만간 비가 또 오지 않을까 요런 이제 예감을 하면서 날씨앱을 봤습니다. 네, 어김없이 이번에는 또 비가 온대요. 네, 근데 이제 비가 금요일 정도부터 이제 주말 동안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금요일부터 주말 정도 이렇게 3일 정도 비가 오면은 오늘 내일 정도는 매미가 울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매미가 이렇게 안 우네요. 네, 그냥 구름만 껴도 매미가 안 우는 건가? 네,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건가? 네, 어쨌거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일부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어떤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음식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그 6번째를 합니다. 네. 이거 거의 10탄까지 가겠는데 이거? 네. 어쨌거나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시작하는데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껏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노래는 에이브의 썸썸머. 네. 이 썸썸머가 맞나 이름이? 네. 썸썸머.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에이브의 썸썸머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음식을 찾아서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저희 야암상가 시장 고객 편의시설에 오시면은 이제 커피를 드실 수가 있잖아요. 커피 머신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제 컵 넣고 이제 뚝 누르면은 이제 커피가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먹다가 보니까 약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에스프레소 무슨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가? 네, 그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그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이게 8개인가요? 8개인가 있죠? 이렇게 에스프레소, 뭐 아메리카노, 무슨 카페라테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데 첫 번째로 에스프레소에 대한 이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가 뭐냐면은 이게 쉽게 생각해 가지고 커피 원액이에요. 네, 곱게 걸린 이제 커피 원두를 커피 머신기에 고압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건데 이게 모든 커피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 원액이니까 조금 쓰죠. 네, 양도 적습니다. 네, 이제 커피 원액만을 그냥 쫙 짜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양도 적지만 그만큼 좀 써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외에 아메리카노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라떼 하여튼 모든 종류의 커피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 커피가 바로 이 에스프레소입니다. 네. 그냥 이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의 맛은 고소하면서도 약간 그 쓴맛이 나잖아요.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나 아니면 속이 더부룩할 때 마시면 기분이 조금 좋아질 수도 있는데 특유의 씁쓸한 맛 때문에 몸속에 기름기마저 씻겨나가는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일단 이제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끊고 소스나 설탕을 멀리하면서 커피 본연의 맛에 가까운 커피를 마시는 습관으로 이 커피를 이제 에스프레소를 이제 드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프레소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 테미다세 테미타세라는 그 잔이 있어요. 작은 잔. 그 이제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되게 정말 작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종짓 단지 같이 되게 작은 컵에다가 이제 따라줘요. 그러면은 아 이거 누구 코에 따라주냐? 뭐 그 정도로 이제 적게 주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씁니다. 네, 그 먹어보면은 그래서 커피를 거의 안 마셔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좀 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에스프레소 그냥 먹으면은 굉장히 써가지고 짜증이 나요. 네, 보통 그냥 이거 드시는 처음 드시는 분이 이제 그 에스프레소 드시면은 그냥 그 시럽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좀 넣어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조금 써요. 네, 아무래도 이제 커피 원액이다 보니까. 그 두 번째로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 이게 뭐냐면은 에스프레소 그 커피 원액에다가 물을 좀 섞어가지고 그 커피 원액에 좀 쓴맛 있죠. 요거를 조금 순하게 시킨 그런 게 바로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미국에서 시작된 그 커피이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노가 그래가지고 이름이 아메리카노예요. 네, 이게 조금 이 에스프레소가 너무 쓰니까 좀 쓴데 양도 적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덜 쓰면서 양을 좀 늘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다 그냥 물 타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에스프레소에다가 이제 물을 섞은 게 이 아메리카노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죠. 네, 에스프레소에 쓰이는 원두와 물의 양에 따라서 커피 맛이 천차만별이 되는데 참고로 이제 물을 넣어서 희석시켰다고 해서 커피 맛도 흐려지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뜨거운 물이 맛을 더욱 부드럽게 살려줘서 그 커피 본연의 특징을 강조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머그잔에 그 적당량의 물을 붓고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약간 좀 느낌 있게 약간 뭔가 나는 커피를 마실 줄 알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아메리카노를 살짝 흔들면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아메리카노를 드셔도 조금 쓰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연한 아메리카노, 즉 물을 더 넣은 아메리카노를 드시면 됩니다. 여기 그 저희 고유 펜시노설에 있는 그 커피 머신에도 그 연한 아메리카노가 써 있죠.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그걸 거의 안 먹어가지고 그 커피 종류를 잘 안 마셔가지고 쓴지 어쩐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를 잘 안 먹어봐가지고 어쨌거나 그 어떤 그 우리나라에 가장 좀 유명한 인기 있는 그런 커피가 바로 아메리카노예요. 뭐 얼마나 유명하면 우리나라에 그 아메리카노라는 노래가 있겠어요. 아예 그냥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아메리카노 듣고 올까요? 잠깐만 어디 있어?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저희 고유편 시설에 있는 커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게 이 커피가 또 보면은 카페라떼라는 게 있습니다. 카페라떼. 이 카페라떼가 뭐냐면은 이제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섞은 그게 바로 카페라떼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뭐 이렇게 라떼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다 대부분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따뜻한 그 라떼는 이제 에스프레소와 이제 우유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뭐 여기는 없지만 그 아이스 카페 라떼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거죠. 당연히 아이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로 바닐라 시럽이 들어가면 바닐라 라떼, 그리고 헤이즐넛 시럽이 들어가면 헤이즐넛 라떼가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여기는 없으니까 이건 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이용한 대표적인 커피로 라떼는 이제 이탈리아어로 우유라는 뜻이래요. 이탈리아어로 이제 우유가 라떼구나.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율을 1대4 정도로 이제 섞어서 마시는데 부드러운 우유 맛이 일품인 라떼는 양을 많이 해서 큰 잔에 마시는 게 특징입니다. 아침 식사로 빵과 곁들여도 좋고 이것만 마셔도 식사 대용으로 든든해요. 라떼를 만들 때는 마무리로 우유 거품을 살짝 얻는 것이 좋은데 거품이 뚜껑 역할을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칫 거품이 이제 두껍게 올라오면 카푸치노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얇은 뚜껑을 이제 덮어주는 게 기본인데 사실 그 여기 이제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그 카페 라떼는 우유 거품이 좀 있긴 해도 그 일반 카페에서 있는 그런 우유 거품 정도로 많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도 뭐 맛있으니까 네,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를 마셔도 이게 뭐 에스프레소라든지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안 마시고 웬만하면 저는 그 라떼 종류로 먹어요. 그 우유 들어간 거. 네. 약간 우유 들어간 게 좀 약간 고소하면서 약간 그 커피의 쓴맛을 조금 좀 둔화시키면서 어떤 약간 그 환상적인 조합을 만들면서 제 입에 딱 맞더라고요. 네, 이게 뭔 말이지? 네, 어쨌거나 저는 라떼 종류를 좋아해요. 뭐, 카페 라떼라든지 이런 거. 네. 그 다음으로 보면은 된 그 종류가 어디 있어? 카푸치노. 네. 카페라떼와 같은 방식으로 제조가 되어지지만 그 차이점이 그 라떼보다 우유량이 조금 더 적어요. 그리고 거품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아이스의 경우에는 추가로 우유 거품이 올라가고다고도 하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어쨌건 이제 우유 거품이 부드러운 맛과 커피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에스프레소 위에 하얀 우유 거품을 올린 커피로 이제 부드러우면서 그 이렇게 진한 맛을 즐기고 싶을 때 빠지지 않는 메뉴인데 이 카푸치노가 네, 커피 위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흰 거품이 프란체스코의 카푸친 수도사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와 닮았다고 해가지고 카푸치노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프란체스코는 어디야? 프란체스코는 어디 뭐 이탈리아 쪽에 있지 않을까요? 네, 약간 그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뭔가 그 이탈리아어 같은 느낌이니까. 네. 어쨌거나 한편 그 당시에 이제 수도사들은 그 모자를 쓰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수도복이 카푸치노 색과 비슷했다라는 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데 뭐 이거는 결국에는 뭐 약간 그 수도사들과 조금 관련이 있는가 봐요.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어쨌거나 이 카푸치노의 핵심이자 생명은 우유 거품의 고소한 맛입니다. 이 그 거품이 조금 두꺼워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 1cm 이상은 돼야 된다고 해요. 카푸치노가. 또한 우유와 그 거품의 양을 동일하게 맞춰야 그 라떼와 달리 커피 맛이 더 진하게 되는데 우유 거품은 가정용 거품기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카푸치노는 뭐 집에서도 뭐 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왜 커피 보면은 이게 막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커피에다가 그 막 사람도 그리고 무슨 하트 뭐 이런 거 그리는 건데 그거를 카푸치노에서 만드는 건가?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거품이 많으니까 이제 카푸치노에서 그 그림 같은 걸 그리지 않을까요? 약간 그 궁금해지네요. 네. 그 다음 알아볼 종류가 카페 모카. 네, 카페 모카가 뭐냐면은 그 에스프레소와 그 스팀 우유 거기다가 초콜릿까지 들어간 그게 바로 카페 모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 카페 라떼에
초코가 들어가면은 카페 모카가 되는 거예요. 네, 약간 좀 그 비스무리한데 이름만 조금 바꾼 거죠. 네, 어쨌거나 이제 뭐 근데 이거가 이제 카페 모카가 보통 이제 검은색인데 이게 하얀색 카페 모카가 있어요. 그거는 화이트 초코를 사용해 가지고 흰 색깔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에스프레소에 그 우유와 초콜릿을 넣고 휘핑크림을 올린 그 커피라고 말하는데 초콜릿 향이 나는 예멘의 모카 커피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카페 모카라고 합니다. 에스프레소와 이제 우유를 1대 3 정도의 어떤 비율을 섞고 휘핑크림을 올린 다음에 마무리로 초코 소스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모양을 만들려면 이제 즐거움을 더하는데 그 커피 위에다가 그림 그리는 게 카페 모카네요. 카페 모카였구나. 그 왜 이제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커피 이렇게 커피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뭐 사람 얼굴도 그리고 무슨 뭐 그림 뭐 이게 하트 모양 무슨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그리는 건데 그게 바로 이 카페 모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나중에 어디 카페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카페 모카 시키게 되면은 카페 모카 시킬 때 제 얼굴 좀 그려달라고 하시면은 그 잘 그려줄 겁니다. 어, 굉장히 그 잘 그려주겠는데? 네. 어쨌거나 뭐 근데 여기다가 뭐 땅콩가루라든지 아니면 뭐 아몬드 같은 거 뭐 이런 걸 살짝 얹어도 맛있다고 해요. 이게 초코 소스를 뿌려가지고 모양을 낼 때는 꾹 짜지 말고 중력의 힘으로 가볍게 이게 흘려내보야 하는데 초코의 당도와 카카오 함량에 따라서 소스량을 조절하고 커피 맛이 초코 맛에 묻히지 않도록 적당히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여기 나오는 거는 맛있죠? 네. 그 제가 주로 그 여기서 뽑아 먹는 그 커피가 바로 이 카페 모카예요. 네. 카페 모카 아니면은 그 카페 라테. 네. 거의 뭐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 먹는데 어쨌거나 뭐 맛있죠? 네. 그 믿으면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명카드 라이브의 냉면. 네, 그리고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 커피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명카드 라이브의 냉면 그리고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저희 그 고객 편의 시설에 있는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저 알아볼 그 커피 종류가 마키아토예요. 이 마키아토가 이제 뭐냐면은 실제 좀 다양하게 메뉴가 개발돼 가지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장 좀 그 많이 알려진 게 카라멜 마키아토죠. 네, 그 이제 에스프레소와 카라멜 넣고 이제 우유 넣고 뭐 이렇게 거품도 넣는 네 그런 이제 마키아토인데 이게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냥 이것저것 다른 거예요. 네, 에스프레소 한 잔 위에 그 우유 거품을 풍성하게 올린 건데 그 마키아토는 이탈리아어로 점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은 에스프레소 위에다가 흰 거품으로 점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드러운 에스프레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습니다. 우유 거품만 올리느냐 아니면 우유를 같이 넣느냐는 마시는 사람의 이제 취향에 달려 있는 건데 가령 거품만 올리더라도 뜨거운 에스프레소에 거품이 살짝 사그라들면서 자연스럽게 우유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10ml 정도 추가로 넣어서 이제 그 준다면은 그 카푸치노보다 조금 진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게 그 마키아토가 조금 그 애매해요. 여기서 이제 우유를 더 넣으면은 이제 카푸치노가 되고 네, 이게 덜 넣으면은 약간 그 카페 모카처럼 되고 약간 좀 그 애매모호한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마키아토인데 여기다가 근데 이 마키아토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피라고 해요.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라멜을 넣으면은 카라멜 마키아토가 되고 뭐 다른 거 넣으면은 무슨 뭐 마키아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의 커피가 바로 이 마키아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외에도
아포카토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주 마시는 그런 커피인데 이게 뭐냐면 진하게 추출한 에스프레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에스프레소를 끼얹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커피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이스크림 커피? 네, 그런 느낌이 바로 아포카토라는 거예요. 네, 뭐 저는 아포카토를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지만, 네,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아포카토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해요. 이 과거에는 이게 약간 커피는 그냥 커피지 무슨 커피에다가 아이스크림 넣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생소한 사람들이 많은데 약간 좀 거부감도 들고 뭐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어떤 카페를 가도 네 아포카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게 좀 커피와 그래야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다 보니까 좀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먹으면은 배부른 느낌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한 끼 좀 후딱 그냥 빨리 먹고 그냥 가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샐러리맨 같은 분들이 이제 아포카토를 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아포카토를 먹어본 적이 없지만 말이죠. 네, 아포카토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어떤 맛인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카치노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에다가 초코 소스를 넣고 우유와 거품을 올린 커피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간단히 말해가지고 카푸치노에다가 초코 소스를 넣은 커피라고 보면 됩니다. 네, 시나몬 향과 달콤한 초코 소스가 잘 어우러진 이제 조금 화려한 느낌을 주는 뭐 그런 이제 커피인데 카페 모카와 마찬가지로 초코 소스의 초콜릿 그 함량에 따라서 전체 어떤 재료의 비율 같은 게 좀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카페 가면은 네, 이 카페마다 이 모카치노의 그 어떤 뭐 초코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기호에 맞춰서 카페에 가시면 돼요. 네, 사실 뭐 저는 이 모카치노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그 카페 가가지고 마시진 않으니까 저는 뭐 굳이 뭐 카페를 가가지고 이제 먹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카페 가도 저는 보통은 그 녹차 라떼를 많이 마셔요. 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여담으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녹차 라떼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녹차 라떼니까 당연히 카페에 있으니까 커피랑 우유랑 녹차랑 섞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유랑 녹차랑 섞은 거라고 합니다. 그 커피가 안 들어간대요. 네. 굉장히 약간 좀 그 배신감 같은 게 들었는데 뭐 어쨌거나 뭐 그 녹차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그 배신감 들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네, 난 당연히 그 커피가 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이제 저희 그 고일편 시설에 있는 그 커피의 종류에 대한 네, 그런 얘기를 살짝 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그 커피가 그 저희가 이제 고일편 시설에서 이제 무료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드시는 거 좋은데 그 저희 고일편 시설에서 드시고 이 컵을 밖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이제 고객편 시설 내에서만 안에서만 좀 드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얘기 시간에서 찾아뵙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J 우씨의 역사 얘기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6번째를 가져왔으니까 또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어요 보약 같은 친구 같이 갔어요.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본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최인규의 태화루 아라리오, 현나의 껄껄껄, 윤수연의 꽃길, 서른의 불금,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소리가 큰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딨냐? 네네네. 이번 2부 시간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이번 시간도 역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6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여섯 번째야 벌써. 네.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슬쩍슬쩍씩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가야 한 달 정도 되는 분량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게 조금 내용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지금 한 달이 좀 있으면 넘게 이순신을 하게 됐네요. 어쨌거나 그 한산소가 아니지. 네, 한산도 대첩 이후 이제 해가 넘어가서 이제 임진년이 아니라 계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1593년이 된 거죠. 1593년 한 1월 달, 2월 달 정도까지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도 한 2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조선 수군은 다시 출전을 해가지고 우웅포에서 왜군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경멸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쯤 되면은 외병들이 이제 바다에서는 싸우지 말라는 그런 이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서 어떤 외성 같은 걸 싸고 이제 버티는, 그냥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바꿔버려가지고 이제 임진년에 비해서는 큰 전과를 올리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밖으로 나와야지 싸우든지 말든지 하는데, 얘네들이 잘 안 나오니까요. 7월 달 정도 되면은 전라 좌수영 본영을 이제 한산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돌산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을 위해서 어떤 터전 같은 걸 마련하기 위해서 개간을 또 해주고, 8월 15일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가 이제 뭐냐면은, 사실 이제 조선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에는 없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만든 직책인데, 뭐냐면은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경상 우수영, 충청 수영, 하여튼 그런 거 싹 다 하는 조선 수군 전체를 이제 지휘하는 이 특별한 직책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제 해군 참모총장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좀 높은 지위죠. 어쨌거나 1594년에 다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당항포에서 다시 한번 외선 30여 척을 분멸했지만, 담종이는 이제 금토패문을 받고 병중인데도 불구하고 항의의 서한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진년 이후에 계사년, 그리고 이제 그 이후년 한 2년 정도 동안은 싸움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요. 왜냐면은 이제 임진년에 이제 왜군들이 쳐들어왔다가 이순신한테 크게 당하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 이순신 때문에 바다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 그냥 싸우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애들이 이게 바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외성 성곽 하나 쌓고 그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안 나오고. 근데 또 이것도 웃긴 게, 그 당시 조선의 병력으로 그 외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외적이 있는데 공격할 수는 없는, 약간 좀 그런 좀 소강 상태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난중일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균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경멸감이 드러나게 돼요. 1595년에는 아예 그냥 그 원균을 조선 수군에 두지 말라고 상소까지 올려가지고
이 원균과 이순신의 그 관계가 정말 안 좋아져요. 네. 어쨌거나 이 이제 원균이라 씨가 나중에 뭐 조선수군의 저지른 일을 생각했다고 보면은 이순신의 사람 보는 눈은 정말 탁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순신은 자신을 비호한 유성룡 그리고 이원익과 뭐 어떤 시시콜콜한 요구에도 모두 응한 충직한 부하들을 제외하면 다른 이제 대신들이나 무장들 또한 제법 거리를 두고 묘사했고 구면일 경우엔 경물감도 나타났다는 면에서 그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순신은 그 어떤 그 무장의 어떤 평가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좀 높게 평가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장수들이라든지 어떤 대신들이 이순신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깐깐하니까, 네, 너무 완벽하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어쨌거나 뭐 조선의 장군이 침략군의 이제 장군에게 뭐 증오를 갖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 이제 명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을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장수를 보냈는데 사실 외적보다 더 무서운 게 명나라 군대라고 할 정도로 명나라 병사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켜준다고 같이 싸워준다고 해놓고는 이제 별 해괴한 그 범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저질렀기 때문에 좀 이순신이 많이 안 좋아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런 뭐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원균이 이때쯤에 충청 병사로 이게 전직이 돼요. 네. 그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때 사람도 많이 죽고 뭐 그러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돌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신 같은 것들 이제 수습하기도 조금 벅차고 그러니까 그 전염병 같은 게 좀 많이 돌아가지고 뭐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농업 생산량도 굉장히 좀 많이 감소하고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떤 치명타 같은 것들을 입었어요. 이제 병력 유지라든지 아니면 그 보급품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가공할 역병까지 겹쳐가지고 수천의 장정들이 그냥 역병으로 떼죽음을 당하니까 좀 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그 뭐야 저기 조정에 이순신이 단 한 번도 이제 뭘 이제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데 이순신이 이때 장기에 올려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의원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좀 그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병사들이 이제 역병 때문에 죽어나가니까 이게 불쌍해가지고 좀 의원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뭐 조정에서는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뭐 그렇게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잘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네, 뭐 있어야 보내주지.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파블로프의 내일해 그리고 전혜성의 내 사랑입니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안 되는 이유 같은 걸로 밤새 노래 듣고 왔습니다. 파블로프의 내일해 그리고 전혜성의 내 사랑입니다. 그리고 명카드라이브의 냉면을 또 듣고 왔네요. 이게 네. 갑작스럽게 무슨 그 택배가 왔다고 그 근처에 좀 맡겨달라고 하니까 네, 안 된다고 지금 빨리 받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네요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뛰었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6번째입니다. 네. 잠깐 외전 형식을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그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하셨던 장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장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잠깐 제가 언급해드린 바가 있긴 한데 이 이순신의 장검은 현충사에 소장되어 있어요. 약 한 2m 정도에 되는 굉장히 큰데 그래가지고 이 긴 그리고 큰
칼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순신의 키는 아무리 이제 칼이 좀 크니까 이걸 휘둘러야 되니까 2m 50 정도는 되지 않나. 네.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 같은 거 했지만 그 당시의 어떤 그 영양 상태라든지 아니면 조선 그 갑옷 같은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순신의 키는 한 180 정도라고 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칼이 유독 더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장검은 쌍수도인데 이 검의 태생은 척계광에 의해서 중국에 도입된 칼로 그 뿌리는 왜구들이 쓰던 노다치라고 합니다. 네. 조선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작았다는 이제 조선인 그 일본인들도 잘만 쓰던 칼인지라 이 검을 사용했다 해가지고 이게 뭐 거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이 장검이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이제 실전에 사용했던 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순신의 그런 검은 맞습니다. 네. 근데 조금 그 이제 좀 슬픈 게 이순신 장군께서 직접 그 임진왜란 때 사용하셨던 실전에 사용했던 칼이 쌍용검이라는 칼이에요. 근데 이 쌍용검의 행방은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네. 한 이제 100여 년 이상 지금 이 쌍용검의 행방을 모르는데 현충사에 소장된 이순신의 장검을 실전에서 사용하는 검을 착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긴 하지만 뭐 요거는 뭐 사실 그때에 보면은 그렇게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거나 뭐 근데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 칼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보다 어떤 장창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네, 뭐 도끼라든지 뭐 철퇴 뭐 이런 거 칼보다는 둔기류를 많이 사용했대요. 네, 희한하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맛, 아니 딸기맛 체리의 이별을 손가락으로 하니, 네, 요 노래랑 신영원의 유리벽. 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딸기맛 체리의 이별을 손가락으로 하니 그리고 신영원의 유리벽까지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오이라디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중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6번째입니다. 뭐 어쨌거나 그 때문에 어떤 그 이제 칼에 들어가는 어떤 그 쇠의 양이라든지 뭐 이런 제작에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 위력은 좀 한정적인 어떤 참마도 같은 조금 비효율적인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가지고 도검 자체에 대한 대우라든지 어떤 일반적인 인식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칼이 역시 칼 하면은 저쪽 그 일본 애들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일본도를 얻게 되면은 이제 그걸 좀 썼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무술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그 뭐 어떤 살생을 위한 네 살생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무술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활생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좀 살리는 네 그런 그 어떤 그 무술이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칼의 어떤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굳이 많이 좋은 어떤 발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전쟁도 그렇게 내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이렇게 화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거가 많이 발달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순신 본인부터가 약간 그 도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외검을 손에 넣으면 소유하거나 진상하는데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검을 이제 얻게 되면은 진상하거나 뭐 갖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바로 녹여버려 가지고 뭐 활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오, 신기하네. 네. 어쨌거나 뭐 그랬었는데, 네 이게
이 칼이 지금 이제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네. 한 조선 말기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 그 조선에서 잘 보관을 했었는데 조선 말기 이후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 칼이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는 아직까지 그 칼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정작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마 이 칼이 이순신의 칼이었는지 모르고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뭐 잘 그 이 이순신의 본가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 칼을 찾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이 이순신의 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뭐 찾게 되면은 꼭 좀 환수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순신의 칼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제 반출된 우리 이제 문화 유산이 많잖아요. 네,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 좀 하루빨리 우리나라로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신청곡 한번 듣고 올게요. 신청곡이 또 들어와가지고 진미령의 미운 사랑 그리고 이해란의 백세 인생 그리고 유진아의 고추까지 네, 이름이 좋네. 네. 이렇게 새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진미령의 미운 사랑, 그리고 이해란의 백세 인생, 그리고 유진아의 고추까지 이렇게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일부 음식을 찾아서 우리 그 고해 펜시설에 있는 이제 커피 종류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역시 오늘도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 6번째를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조금 제가 좀 열심히 해봤긴 했는데 지금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흐려요. 네, 구름도 많고, 네, 뭔가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뭐 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는 말은 없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비는 뭐 금요일부터 이제 내린다고 하지만 몰라요. 또 기상청이 또 그렇게 잘 맞추는 그런 곳은 아니니까 네, 정말 모르죠. 뭐 갑자기 또 비가 쑥 올지 아니면 소나기라도 내릴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거나 그 혹시 뭐 소나기 내리시면은 황급히 어디 살짝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교실이래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아니면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리고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의 그 노래라든지 사연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저한테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신청곡 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종이랑 펜이랑 있으니까 거기 쓱쓱 쓰셔가지고 넣으시면 제가 수시로 열어봅니다. 네. 그리고 좀 오시기 힘드시다. 좀 멀리서라도 좀 신청곡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즘 스마트폰 이제 어플 야암생활시장 검색하시면은 그거 이제 다운 받으시면 거기에서도 그 신청곡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어딨냐?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브로맨스의 여자 사람 친구 들으면서 저는 슬쩍 오늘 또 물러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야암상가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슬쩍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